야, 우리 전 시간에 40쪽에 선생님이 29번까지 풀어줬나? 그러면 30번. 지금 선생님이 둘러보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 35번까지도 풀려져 있고 이렇게 하더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본인도 풀었겠지만 쌤하고 어떻게 푸는지 좀 보자. 그래서 풀이하고 너희들은 역으로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밑에 보니까 개수를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 표는 반응물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실험 1, 2에 대한 자료다. 그럼 실험 1, 2 선생님이 두 번 실험을 하면 우리 반응 전, 반응 후 그거 두 번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같다. 이 말은 한 개 반응물이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표를 갖다가 보니까 반응 전에는 질량을 나타내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생성물의 질량, 전체 질량 분해, 그 다음에 반응물의 전체 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눈으로 딱 쳐다보면 반응 전에 A 질량이 1.6, B 질량이 5.6. 너희들 질량 보존의 법칙 알지?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봐라. 반응 전에 질량을 갖다 합쳐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7.2다, 맞지? 반응 전에. 근데 반응 후에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13이고 반응물의 전체 질량이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갖다가 나타낸 거냐면 실제 값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제일 먼저 건드려 줘야 될 게 이게 상대값으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 실제값으로 바꿔줘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실제값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이 7.2였으니까 반응 후도 7.2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놈의 질량 5A 이렇게 쓸 거고 더하기 생성물의 전체 질량을 13A 이렇게 쓸 겁니다. 그거 두 개 합치면 질량 보존이 성립돼야 되니까 7.2다. 이렇게 우리가 쓸 거다, 알겠지? 자, 그렇게 썼을 때 요게 A 값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0.4가 나와요. 0.4.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값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값으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되지? 여기 13 곱하기 0.4 하면 얼마 나와요? 3, 3, 4, 12, 5.2 나온다, 맞지? 5.2. 그 다음에 위에는 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지?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 1을 갖다 봅니다. 개수는 다 알려줬으니까 A 더하기 2B 화살표 4C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반응 전에 보면 얘 질량이 1.6, 얘 질량이 5.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 후에 남아있는 질량이 2라 그랬잖아요. 2 맞지? 남아있는 질량이 2야. 그럼 얘는 처음부터 2를 안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한다. 처음부터 2를 안 가졌으니까.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했을 때 반응 후 얘가 다 반응한다. 이렇게 갑니다. 요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 2라고 되어 있잖아.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다 반응하고 얘는 얼마 반응했는지 몰라. 근데 이 생성물이 이게 지금 생성물이잖아. 생성물을 다 합쳤을 때 질량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5.2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도 5.2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반응 후에 전체 질량 합쳤을 때 처음 질량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7.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5.6에서 뭐를 뺐을 때 2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뭐 3.6이지. 요걸 빼면 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갖다가 알 수가 있냐면 얘들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성분부의 법칙 알지요? 몇 대 몇 대 몇 질량 항상 같은 질량으로 반응한다는 거. 요거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질량비가 4대 9대 13. 얘들은 항상 4대 9대 13으로 반응하는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요거 A하고 B하고 얘들 관계를 잠깐만 볼게요. 얘들 관계를 보면 일단은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몰수비가 1대2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질량비가 우리는 4대 9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얘들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8대 9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쓴 이유는 밑에 보니까 A하고 B하고 분자량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지금 8대 9를 구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100고. 자, 그 다음 우리는 X를 구해야 됩니다. X를 구하려고 그러면 실험 2를 갖다가 한번 더 봐야 되겠다. A 더하기 2B 화살표 4C 더하기 2. 그래가지고 지금 얘들은 반응 전에 얘가 3.2 그 다음에 얘가 X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겠지 맞죠? 반응을 합니다. 반응 후. 근데 아까 문제에서 보면 한 개 반응물이 같다 그랬지 맞지? 그럼 한 개 반응물이 같으니까 아까 여기서 A가 다 반응했잖아. 그럼 실험 2에서도 A가 다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3.2 그러고 얘 0 이렇게 해주면 됐지? 그럼 봐라. 우리가 질량비가 항상 4대 9대 13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3.2가 다 반응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 다 반응하겠니? 7.2가 그럼 얘는 7.2 반응하니까 얘는 x-7.2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생성되겠니? 생성물 전체가 10.4 그럼 얘 10.4 이렇게 남아있겠다 맞지?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시간번만 더 써주면 됩니다. 자, 생성물이 얼마냐면 10.4야. 10.4분의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 x-7.2지 맞지? 그게 했을 때 1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식만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 계산하면 x가 8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봤으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푸는지 잘 익혀놓으면 좋겠다. 됐지? 지운지? 여튼 너희들 저기 학교 내신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지를 못합니다. 어떤 문제집을 갖다 모방을 하든 제일 많이 모방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많이 모방하니까 잘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해라. 31번 같이. 자, 31번에 보면 다음은 A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A 더하기 2B 화살표 CC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네. 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갖다가 넣어서 반응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다. 실험 1과 2에서 P가 다 소모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P가 다 소모되었다. 그럼 봐. 지금 A, B 얘들이 실험 1, 실험 2, 그 다음에 여기가 16, 여기가 24, 그 다음에 51, 이거 더블. 근데 반응 후, 반응 전과 반응 후, 그때 얘 5V, 그 다음에 얘 6V, 그 다음에 8V, 그 다음에 9V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어놓냐면 저때 선생님이 너희들 프린트 수업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형 1부터 유형 6까지인가 양적 관계 문제 푸는 유형 6개가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알겠지? 그 유형을 갖다가 요거 봐야 됩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 요거밖에 안 알려줬거든요. 요거. 반응 전에 부피를, 반응 후에 부피를 요거만 알려줬어요. 아니면 반응 전에 몰수, 반응 후에 몰수를 알려줘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냐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부피 변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갔을 때 부피 변화가 얼마냐면 3V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갔을 때 부피 변화가 3V라는 게 이게 너희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러면 그때 그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보면 델타 V가 뭐에 비례하냐면 생성물의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럼 생성물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은 얘들 둘이 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P, 아까 문제에서 P가 실험 1에서 다 소모됐다 했거든. 그럼 실험 2에도 51입니다. P가 다 소모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반응 전에 5V, 반응 후에 8V니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지금 얘들이 보면 질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B가 지금 질량으로 나와 있잖아요. 표에 보면. 그러면 봐. 너희들이 16이라는 놈하고 51이라는 놈하고 요렇게 우리가 합쳐줬을 때 부피가 5V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지 맞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24라는 놈하고 51이라는 놈하고 합치니까 6V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만 늘었냐면 얘만 이렇게 늘었잖아. 얘만. 그랬더니만 부피가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 8g 넣을 때 부피는 V다. 요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런 문제 자주 풀면 눈으로 바로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거를 알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지우고 갈게요. 요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8g일 때 부피가 V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발에 얘는 그러면 16g이니까 2V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얘는 24g이니까 3V 하면 되겠다. 맞지? 됐지? 그 다음에 얘가 2V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 합치면 5V래. 그럼 얘 3V가 맞지? 그럼 얘도 3V는 맞지?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문제를 갖다가 거의 손을 다 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자, 기억에 실험 2에서 반응 전 실린더 속의 기체의 몰수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몰수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같다 해야 되지, 맞지? 3분의 3분이니까 같다. 이해갑니다. C는 4다. 그럼 C가 산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2B 화살표 CC 더하기 B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실험 1로 볼 겁니다. 실험 1로 계산해 볼게. 처음에 반응 전에 얘가 2V니까 V 몰로 해석해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2몰 있습니다. 얘는 3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서로 반응. 자, 우리가 얘들이 개수비대로 반응하니까 1대2로 반응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대2로 반응하니까 얘가 다 반응하겠다, 맞지? B가. 그럼 B가 3 반응하면 얘는 1.5가 반응해야 되겠네? 0.5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C니까 1.5C 생성되고 개수가 1이니까 얘는 1.5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반응 후에 1.5C 그 다음에 1.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셋째. 자, 그러면 너희들이 반응 후에 얘들 다 합쳐서 뭐만 되면 돼요? 8분만 되면 되잖아. 그래서 0.5 더하기 1.5 더하기 1.5c는 8. 그럼 1.5c는 2니까 넘어가면 6c는 4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연의 c는 4다. 그 다음 D급 보자. 반응 후 실린더 D의 질량은 1과 2에서 같다. 이거는 요걸로 풀 수 있지. 요걸로. 요게 지금 D급이잖아.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생성물의 양이 같다고 했지만 그럼 D의 양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잘 지켜봐요. 선생님이 아까 그 단어 썼을 때 너희들한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하나만 하고 뒤에 32분 보자. 뭐냐면 너희들 물화생지 중에 우리가 머리가 억수로 비싼 애들 있거든요. 걔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요거만 선택합니다. 왜냐면 걔들은 요거 외우는 게 귀찮아서 안 해요. 걔들은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머리가 억수로 좋은 애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 요것만 선택해서 풀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은 너희들도 공부해보면 나중에 알다시피 요것들은 헷갈리고 생물은 시간이 없어서 덜 풀고 얘들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걔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거 문제 푸는데도 선생님은 이 정도 풀잖아. 이거보다 더 짧게 풀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걔들은 요거를 너희들도 공부해보면 알다시피 요거 두 개는 풀면 무조건 다 하잖아요. 못 풀면 틀리는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고르는데 일반적인 애들이 의대 가는 애들은 요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애들은 뭐를 선택하냐면 요렇게 선택하든 요렇게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학을 너희들이 선택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갈 때 10명 중에 8, 9명은 전부 화학 선택 다 합니다. 알겠니?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2학년 초라서 그래요. 너희들 고3을 안 겪어봤잖아. 선생님은 매해년 고3들을 보잖아. 맞지? 그래서 화학을 선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학을 하니까 공대 쪽이나 뭐 이런 데를 대학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공대 쪽으로 대학을 갈 것 같으면 너희들 알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두 과목은 필수잖아. 전부 필수.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소문에 수시로 원서 쓸 때 물리를 갖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를 안 하면 공대 쪽에 원서 쓸 때 감점을 받고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를 합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지가 진짜 물리에 미치지 않는 이상 물리를 공부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봐라. 지금 처음 할 때 이 단어 어려운 거 본인은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3 때 또 써먹을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한다? 그럼 딴 애들 2학년 때 완벽하게 한 애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화학을 선택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단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걔가 고2 때 1학기 때 요 단어 포기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원 들어가 보니까 원자 구조 또 뭐 있지? 오비탈 그 다음에 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성 나왔거든요. 이 네 개는 공부를 해보면 내하고 좀 맞는데 그래서 갑자기 점수가 있잖아. 학교 내신에서 점수가 중간고사 때 30 몇 점 받았던 애가 기말고사 때 거의 8,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걔가 후회를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중간고사 오래 받았을까? 근데 걔가 그렇게 후회를 한번 하고 나서 에이 내하고는 생물 안 맞겠지 이래 갔는데 화학이 안 맞겠지 이래 갔는데 2학기 중간고사 때 보면 이온결합 배우지, 공유결합 배우지, 분자의 극성 배우지, 분자 구조 배우지. 이 단원도 좀 할만한데 그래서 점수를 잘 받아버렸네.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받았지만 화학을 나중에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고3 때 화학 합니다.
파악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가세요. 지금부터 잘해놓으면 나중에 고3 때 졸라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보자. 32번. 자, 다음은 기체 A, 그 다음에 O2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개수에 보면 A 더하기 3 O2 화살표 CO2 더하기 B 이렇게 됐는데 다음은 그림은 152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O2를 갖다가 넣고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O2 몰에 따라서 전체 부피를 갖다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옆에다 적어놔. 프린트 공부. 우리 이것도 프린트에서 문제 푸는 유형 배웠었어요. 흡수를 쉬울 겁니다. 자, 요렇게 섞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넣어줬던 O2의 몰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전체 부피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보면 여기가 6일 때 그때 부피가 얼마냐면 3이고, 그 다음 여기는 시작이 1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8일 때 보니까 4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식 밑에 있는 거. 그림은 A 152g에 들어있는 실린더에 O2를 넣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A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O2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유형으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유형이에요. 알았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적정 유형, 첨가 유형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요 지점은 누구만 있는 거야? A만 있는 거야. A만. 그 다음에 요 지점, 꺾인 지점에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지. 여기는 누구만 있는 거야? C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에는 C 플러스 B, C 플러스 B가 아니고 여기서 C가 어딨나? 생성물만 있는 거지, 맞지? 생성물만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뒤에는 이제 반응이 끝났잖아. 그래서 생성물 더하기 넣어줬던 과량의 B, 반응 끝났으니까 이제 B만 계속 남아있겠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는요, 이 생성물만 남아있는 이 꺾인 지점에서 우리는 반응 개수를 알 수가 있거든. 그 다음 이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는 B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B에 대한 정보. 알았지? 그래서 그거만, 이 파란색으로 적혀있던 요거만 너희들 머릿속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손을 댈 거냐면, 참, 제일 첫 번째 요거부터 볼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B에 대한 정보 알 수 있다고 그랬지, 맞지? 넣어줬더니 O2거든요. O2. 여기서 지금 O2가 2몰 넣을 때, O2 2몰 넣었을 때 부피가 보니까 얼만큼 넣었어요? 1리터. O2 2몰일 때 부피는 1리터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소에 같은 분자수를 가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숫자가 1이지만 부피가 1일 때는 뭘로 얘기하면 얘 2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2몰. 부피가 1이잖아, 2몰. 얘 그러면 3이잖아. 몇 몰이야? 6몰이야? 맞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대충 알고 나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B의 분자량을 찾아야 되네. 그럼 B의 분자량을 찾을 때 자, 이제 요 지점 가지고 두 번째 문제 풉니다. 반응이 완결된 지점으로 우리는 개수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식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A 더하기 3O2 화살표 CO2 더하기 BB 이렇게 되네요. 맞지? 자, 그랬을 때 반응 전에 A는 몇 몰 있을 때야? A는 2몰 있을 때지. 그 다음 B는 몇 몰 집어넣었을 때야? B는 6몰 집어넣었을 때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지점은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반응 끝났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반응을 갖다가 했는데 얘 다 반응했고 얘 다 반응했어요. 생성물만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개수가 3일 때 6 반응했으니까 얘는 개수가 1이지. 그럼 개수가 1이면 얼마 생성되겠니? 2 생성될 거고 얘는 개수가 B니까 B 생성돼서 2, B 이렇게 올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봐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생성물만 남아있을 때 6몰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2 더하기 B는 6몰, B는 4. 이렇게 끝나죠. 됐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뭐를 갖다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B의 분자량을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 분자량 구하려고 그러면 봐. 이거 쓰지 마. A 대 B는 몰수가 지금 1대 3이잖아. 그럼 1대 3. 그 다음에 질량. A의 질량 얼마니?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 줄 쓰기 하면 분자량을 금방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걸 못 구해. 그러면 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량 보존. 왜냐하면 문제에서 A의 질량을 알려줬거든. 그래서 질량 보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자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A의 질량이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152 더하기. 그 다음에 반응이 완결됐을 때 산소는 6몰이었으니까 6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 요거 값하고 반응 후에 질량하고 같아야 되니까 지금 이산화탄소는 지금 2몰이 지금 생성됐잖아. 2 곱하기 44 더하기 B가 아까 4라고 계산했잖아. 그럼 4 곱하기 2의 분자량 이렇게 하면 B의 분자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64입니다. 알았지? 아까 우리 분자량을 갖다 알려드릴 때 잘 알아둬. 아까 세 줄 쓰기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질량 보존으로서 찾아야 된다는 거. 알았지? 고름으로 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 반응 소수압이 있잖아요. 거기서 개수가 B가 그냥 내려요. 왜냐면 이게 지금 1일 때 아니 개수가 3일 때 6몰 반응했다는 걸 아니까. 저는 어? 인식으로 내려요. 맞네. 맞네. 그러면 요거 2B가 내려와야 된다 맞지? 그러면 2 더하기 2B는 6. 그럼 B는 얼마 돼야 되지? 2면 안 돼. 그러면 이 밑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B가 됩니다. 그럼 질량 보존으로 써야 되겠지만 질량 보존으로 쓰면 152 더하기 6 곱하기 32 더하기 2 곱하기 44. 그 다음에 뒤에 P의 분자량. 개수가 아니지. 자, 요게 지금 이제 2니까 요게 얼마가 되노? 4가 되지 맞지? 그래서 4 곱하기 요거만.
됐나? 넘어간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가보자. 33번에도 거기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요것도 프린트라고 써있어요. 선생님은 아마 프린트 유형 1일 겁니다. 유형 1이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은 기체 AB, 그 다음 B2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반응식의 개수 다 알려줬고, 표는 AB와 B2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기체 질량비에 대한 자료다. 질량비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지 맞지? 자, 그래서 실험 1부터 볼게요. 실험 1이 보면 자, 2AB 더하기 B 화살표 2AB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들이 반응 전에 보면 질량비가 7대 1이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했겠지. 반응하고 나서 이제 반응 후겠지. 반응 후에 보니까 AB가 지금 남아있네. AB가 지금 7이고 그럼 얘는 0이라는 거다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1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량 보존이 성립돼야 되니까 요게 보니까 질량 합치니까 9고 요게 보니까 질량 합치니까 1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두 놈의 있지? 요 두 놈의 최소 공배수를 갖다가 활용한다. 왜냐면 질량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곱하기 2하면 요거 값이 얼마라는 거야? 14였다는 거야. 요거 값은 얼마야? 4였다는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자, 14에서 7이 남았으니까 7만큼 반응했고, 4 반응하고, 예, 11 생성됐다. 이러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로 너희들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질량비가 7대 4대 11로 반응하는 그런 물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이거 볼까? 2AB 더하기 B 화살표 2AB2 이렇게 해서 반응 전에 보면 얘가 2, 1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반응 후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 들어보니까 X, Y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남았는지도 안 알려주고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냐면 아까 항상 일정한 질량비대로 반응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일정한 질량비 뭐로? 이거로 반응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 7, 4, 1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요? 알려준 거. 그러면 아까 AB 대 B 대 AB2 얘들 뭘 줄게요? 2대 1대 2. 그 다음 질량비도 나왔잖아요. 7대 4대 11. 그럼 분자량이 2분의 7대 4대 2분의 11. 그러면 7대 8대 11이 나와요. 분자량. 그럼 분자량이 7대 8대 11이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다 반응하겠니? 누가 다 반응하겠니? 얘가 지금 분자량이 이거잖아 맞지? 질량은 얘가 적혀있지 맞지? 얘가 다 반응한다. 그래서 얘가 다 반응한다 쓰고 그러면 봐라
이거를 11일 거잖아, 이게 11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최소 공부해서 얼마나 맞춰주면 좋을까? 뭐. 얘를 처음에 질량은 2대1로 있어. 얘를 갖다가 8로 보고 얘를 4로 보면 돼. 이렇게 봐서 여기 1 이렇게 하면 반응 전에 12, 반응 후에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가가 누군지 찾았다. 얘가 가다 맞지? 그 다음에 x 대 y가 여기 지금 x고 얘가 y다 맞지?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보지. 가는 b2다. 틀렸지 맞지? 그 다음 x분의 y는 11이다. 1분의 11이니까 11을 맞고 원자량 b는 a 대 b가 3 대 4다 이렇게 되네. 그럼 우리가 여기 분자량을 찾았으니까 이거 b2네. b2가 8이니까 b는 얼마야? 4다. 그럼 b가 4면 곱이 7 돼야 되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맞다. 이렇게 해주세요. 됐지? 요것도 넘어갈게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4번 봐라. 다음은 기체 A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A 더하기 4B가 화살표 2C 이렇게 지금 반응식이 돼 있는데 표는 실린더에 AB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 기체에 대한 자료고 온도와 압력 일정하고 A가 모두 반응하였다. A가 모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알려주는 거는 이거 아직 쓰지 말이 반응 전에 보면 얘가 2W 얘 23W 요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반응 전 부피 6V 요거 6V 그 다음에 반응 후 너희들 지금 반응하겠지? 그러고 반응 후에 보면 반응 후의 부피가 4V다 이렇게 지금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A는 모두 다 반응했다 이렇게 A가 모두 다 반응했다. 지금 얘들이 부피를 갖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거는 몰수로 푸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분자량을 내가 알면 바로 몰수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냥 질량만 아는 상태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갈 거냐면 나중에 요 문제도 나중에 한번 익혀보세요. 알겠지? 야 뭘 모르니까 A 몰, 얘 B 몰 이렇게 갈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근데 아까 A가 다 반응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 0 이렇게 할 거고 개수가 지금 1일 때 A 반응했잖아. 그럼 개수가 4면 요거 4A 반응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래서 B 마이너스 4A 이렇게 쓰고 더하기 얘는 개수가 2잖아. 그러면 2A라고 쓰면 되겠지만 2A 그래서 요거 A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식을 뭘 쓰냐면 A하고 B하고 합쳤을 때 6V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4V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식을 갖다가 A 더하기 B 대 B 마이너스 3A 이렇게 쓸게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알겠지? 요게 3대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3B 빼기 9A 요거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7A 는 넘어가면 10이 돼요.
2A 더하기 2B는 3B 빼기 9A. 맞나? 어? 그러면 요거 지금 두 개 합치면 요게 얼마 돼야 돼요? 2네? 맞지?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3B 빼기 6A. 넘어가면 8A. 그래서 A는 1, B는 8. A는 1, B는 8.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기억 볼게. 기억해 보면 이제 분자량을 물었잖아, 맞지? 그러면 A 대 B 이래가지고 지금 몰수가 A가 1이고 1이면 그래서 1대 4잖아, 맞지? 1대 4 몰수. 그 다음에 질량이 보면 얼마예요? 2대 23. 그럼 분자량이 얼마예요? 2대 4분의 23. 2분의 1? 분자량 몇 대 몇이고? 8대 23이다. 어디서 뭐 틀렸는데. 잠깐만, 3, 4번은 그냥 다음 시간에. 지금 33번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숙제가 뭐 나갔지? 농도 나갔었지, 맞지? 어? 그러니까 농도 공부하기 그랬지, 맞지? 농도 공부하기 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에다가 뭐 A4지를 쓰든 연습장에 25번, 지금 39쪽에 있는 25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7개. 7문제 문제 풀어서 쌤한테 제출하세요. 알겠죠? 알겠니? 연습장에 풀어서 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 PDF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사람표 하나 더 던져서 보내. 그냥 안 받는